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좀 기다리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반도체, 바이오 위주로 시장 해석해 주셨고 또 중심주는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 시장 대비 참 잘 버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앵커님이 이제 저보다는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니까 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게 될까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트럼프 바이든 후보 계속해서 쏟아내는데 우리 반도체 예. 괜찮을까? 이겁니다. 안 괜찮습니다. 아. 제 의견은 안 괜찮다.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네.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안 괜찮다고 보냐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기준이 되게 심플한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2880 요 자리 제압하기 전에는 제가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팔자라는 자리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2880을 제압하면 2980인 거고 2880을 제압하지 못하면 기다린다. 2780. 어제 2843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괜찮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2843이니까 이제 안 괜찮은 거고 오늘 시장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한 2780 정도 금방 온다. 그러면 괜찮다. 이게 제 일단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이 기준대로 하신 분들은 그것도 시장이 급락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기업들이나 요번에 자동차 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꽤 괜찮은 성적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880이 안 됐으니까 2780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은 2780 부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자동차나 기아, 만도, SL 자동차 이쪽 의견 좀 드렸었는데 이쪽은 좀 챙기자는 의견이 좀 들었었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계열을 하지 말고 삼성 계열을 하는데 이번엔 LG그룹주도 좀 하자. 근데 좀 덩치가 있는 애들로 좀 자그마한 녀석들 말고 그리고 그들 주식도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다 짚어드렸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77,200원 그죠? 8만 원 이하 있으신 분들은 한 7만 8천 원 정도 평균 단가 될 거고 그리고 LG전자는 제가 감망하자고 했고 하이닉스는 감망하자고 했고 LG전자는 제가 추천됐던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14만 5천 원대하고 15만 원대 초반이었고 그 다음에 LG이노텍이 24만 원, 25만 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부장 정도 들어가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이제 여기서 자금이 좀 붙으면 그때 좀 추가하자. 이게 제 전략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바이오는 네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3천당 제약 그 다음에 그 전에 알테오젠 먼저 했구나. 알테오젠 추천했었고 그 다음에 3천당 제약 추천했었고 그 다음에 리가캠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수익을 일부러 좀 챙기자는 의견을 좀 들었었고 여기에서 이제 만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가캠을 들어가신 분들이나 3천당 제약이나 그리고 알테오젠에서 절반을 챙기든 일부 챙겼으면 현금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딴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코스닥 바이오 대형주에서 코스피 바이오 대형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가격도 알려드리고 이쪽을 사자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든 현금이 있을 거고 그럼 그 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데 2880이 제압이 안 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가격대를 보면 제가 이거 명인들의 복귀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먼저 알려드린 숫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2880을 못하고 2870에서 계속 걸리잖아요. 이거 한 3, 4일 정도 됐잖아요. 그럼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사거래일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8이라는 숫자를 까먹지 말고 2880이 제압이 안 되면 열어놓는다. 2780.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반도체 안 괜찮아요. 근데 2780이 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투자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먹고 토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욕심 덜어놓고 좀 거기서 만들어 놓은 현금 또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매수하고 또 시장이 급락하면은 또 자동차나 지주사도 다시 이렇게 밑에서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시장이 좀 급락하는 구간은 굳이 얻어맞을 필요 있어요.
그죠? 무마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욕심 덜어놓고, 그러면 뭐 삼바나 유한 양행이나 이제 셀트론 쪽으로 가면 시장은 빠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제 반도체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온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난 이미 현금 만들어 놓고 챙겨놓고 2780을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뉴스 나온 다음에 행동하면 늦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 되게 선행이에요. 선행. 미리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수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었을 때 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럼 올라갔을 때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해야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요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이거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도 말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어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딱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중국의 소비축으로 가면서 차화정 랠리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마지막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도시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키옥시가 됐지만. 그래서 2012년도 말에 우리나라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 2015년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시안 투자하면서 낸드 불거지고 OTT 서비스가 불거졌던 시점이 2016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가상화폐 막 불거지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한민국은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 바운드를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익이 확 올라가기보다 큰 어떤 쓰나미가 끝나고 대한민국 승자가 됐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HBM이 하이닉스랑 승자가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저점 자리가 PBR 1배수였었어요, 여러분. 1.03배였어요. 요번에 2896 요 자리가 얼마냐면 1.03이에요, PBR. 날짜 한번 환산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봐요. 저때가 1.03으로 나올 거예요. 저게 저때의 의미라고. 그리고 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HBM의 승자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나라 잘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저 PBR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게 2024년도 1월 중순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었고, 요 재료가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나와서 2,500대에서 2,650대까지 자동차가 먼저 자금을 땡기고 여기에 금융주가 붙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2,650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00대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2,670까지 갔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2,690이구나. 2,690까지 갔다가 또 다시 이제 2,620까지 떨어지고, 2,620에서 2,710까지 갔다가 2,680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2,700을 뚫어 갔었던 시장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자금이 움직였었는데, 요 시나리오가, 요런 구조가 2013년도, 14년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돈이 움직였던 구조가. 그때는 이제 차화정이 약간씩 꺾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배텀을 형성했었던 자리인데, 그때 이 하단,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익의 체력이 어느 정도 딱 회복이 됐구나 했었을 때가 PBR 1배수였었어요. 그 1배수로 환산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2780이에요. 그래서 2780을 기다리자고 한 거예요. 그때의 돈의 구조와 지금 돈의 구조가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다 기억을 다 해놓고 있어서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저게 저점은 아니겠지만 반도체가 바텀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자동차나 이런 건 어쨌거나 이격 축소의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게 2017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퇴임했잖아요.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시세가 터졌던 게 셀트론이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요. 여러분 차트 한번 펼쳐 한번 보세요. 2017년 제일 먼저 갔었던 게 바이오 가운데서 삼바하고 셀트론이었었어요, 여러분. 반도체보다 먼저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돈의 구조가 저는 이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또 설명하면은 끝도 없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자, 종합주가 지수는 2880짜리. 요거 제압되면 얼마까지 열어놓는다? 2980. 대신 저 종목에 2880 오면은 세 종목이 자금을 끌고 와야 된다.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자금을 끌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 이런 구조. 아시겠죠? 이 세 종목이 3주 이상의 자금을 끌고 와야 된다. 안 오면 기다린다. 기다린다. 얼마? 2780.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게 근거.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난 가라. 보호구역으로. 계좌 보호구역으로. 계좌 보호구역으로
가는 주식이 뭐냐? 예, 계좌 보호구로 일단 삼성전자 계열, 하이닉스 계열, 그다음에 LG그룹 계열 가운데서 삼성전자하고 LG그룹 계열이 대안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 더 적게 빠진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계좌 보호구역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좌 보호구역 셀트리온, 그죠? 19만 2천 원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작은 문자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유한양행.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 알테오제이나 리가캠바이오나 삼천당제약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쉴 때 이제는 삼성 바이오 대형주들 가운데서 코스피 대형주들 쪽, 코스피 지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구간의 포트를 구성을 해놓고 나머지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시장의 바닥을 좀 찍을 때까지.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도 어느 순간 좀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금융지주사도 다시 이렇게 잠이 붙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 나머지 주식들은 다 열애. 별로 중요한 애들이 아니거든. 이렇게 제가 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미에 계좌 보호구역 이쪽으로 어떤 쪽 보실지가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IT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압축해서 삼성전자 계열, LG그룹 계열,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형주.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